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터키가 자랑하는 최고의 로마 시대 유적지,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을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2차, 제3차 선교 여정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안디옥은 이 동쪽의 시리아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중해 로마 제국 전체를 그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바로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아꼈던 선교의 중심지,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렀던 에베소, 터키 최고의 유적지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에베소 현장으로 떠나시겠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지만 군사적으로 요새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언덕, 산 사이에 세워진 독특한 구조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입구가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지만 보통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마주치는 곳이 에베소 도시가 만든 시립 아고라 대규모 시장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이곳을 에베소의 상부 아고라라고 불리고요. 사각형의 회랑으로 되어 있고요. 근처에서 발견된 여러 개 토간 상수도 유물들이라든지 또 기둥의 일부들이 아고라 현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올라가서 객석에 앉으면 앞쪽으로 거대한 시장 아고라가 내려다 보이고요. 객석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400명 내지 1,500명, 그리스 로마 시대 극장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극장이어서 혹시 극장보다는 이 도시의 의사당 역할을 하는 분류테리온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극장 옆으로는 도시의 중심적인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프리타네움이라고 불리우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도리스 양식의 두 개의 기둥만 세워져 있고요. 안쪽으로 제단이 있어서 의사당의 의원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기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곳에 대규모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그 신전의 일부분만 발굴됐고요.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의 기둥이 독특하게 사람 모습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이 신전의 특징입니다. 아치가 복원된 곳이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을 딴 님페움, 즉 급수대입니다. 님페움과 신전의 아치 부분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데이지 꽃 모양의 대리석 조각품들이 현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비스듬한 이 길 자체를 큐레테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큐레테스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시대 큰 도시에 있었던 관직입니다. 공무원의 직책의 명칭이고요. 인도에 해당되는 기둥 받침대마다 전부 다 마치 기둥처럼 큐레테스의 석상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큐레테스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쪽에는 비록 복제품이지만 승리의 여신 니케 혹은 빅토리아 여신상이 있습니다. 서기 2세기 초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만들어진 ним페움, 또 하나의 급수대 아름다운 건축이 바로 큐레테스 길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쪽에 일종의 출입문, 마치 성문처럼 되어 있었고요. 조각상이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 닮았다고 해서 헤라클레스 출입문, 헤라클레스 성문이라고 불립니다. 말이나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홈을 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아치로 꾸며진 이 건물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 서기 130년대에 만들어진 하드리아누스 신전입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신전의 대들보에 에베소 도시의 설립 기원 신화를 나타내는 물고기와 멧돼지, 즉 어디에다가 도시를 만들까요? 신탁을 물어보니까 물고기와 멧돼지 장소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그리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불에다 구워 먹는데 그만 산불이 일어났고 숯불 속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왔다는 그 설립 신화를 나중에 로마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가서 아름다운 부조로 신화를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의 큐레테스 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부분을 기하학적 문양의 모자이크로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보다도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비싼 그러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계단만큼은 적어도 18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귀족들이 사는 귀족 저택의 일부입니다. 크게 두 개의 구역이 발견됐고요. 왼쪽에 지붕이 없는 곳과 오른쪽에 지붕으로 덮인 구역이 있습니다. 독일 고고학자들이 지난 198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지붕이 덮인 부분에 모두 7채의 귀족들의 저택이 서로 담벼락 사이를 두고 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을 보통 테라스 하우스라고 그러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그 로마 시대의 동선을 따라서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집 한가운데 사우나를 설치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볼 수 있는 칼다리움 열탕의 매화 벽돌들도 있고요. 어떤 집엔 보니까 가운데 마당 바닥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사자 모습을 새겨놨습니다. 집 주인의 기호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방의 벽에는 제우스의 9명의 딸들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뮤즈, 음악과 학문과 문화의 수호 여신들 9명의 뮤즈를 벽에 프레스코로 채색 벽화로 장식한 집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에 그 당시에 파이프의 모습을 바닥 표면에서 발견했고요. 심지어 벽 틈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상수도 파이프까지 오늘날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귀족 저택의 바닥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또 벽의 프레스코 채색 벽화 때문에 마치 나폴리 근처의 폼페이처럼 에베소에서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에베소에는 2세기 초에 아시아주 전체에 아퀴라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켈수스가 죽었을 때에 효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든 것이 바로 에베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명칭을 아버지의 이름을 했고요. 본인의 경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켈수스도 92년쯤에 집정관을 지냈고 106년쯤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버가모 다음과는 3대 도서관이 있는 바로 켈수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의 큐레테스 거리에 밑에 종착역에 해당되는 곳에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복원됐습니다.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자,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육을 했던,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만 장소는 그럴지 몰라도 건물 자체는 바울 시대보다는 적어도 60-70년 후에 건설된 도서관입니다. 켈수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집정관이었고 집정관 은퇴 후에는 아시아 주의 총독으로서 에베소에 근무했습니다. 도서관의 전면에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4덕목, 4가지 덕목을 상징하는 4명의 여신들의 석상이 차례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 여신, 아레테, 최선을 다한다는 덕목의 여신, 에노이아, 판단력을 상징하고요. 에피스템의 학문을 상징합니다.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이 4명의 여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지적인 덕목을 갖춘 것을 나타냅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전체 한 12,000개의 책, 그 당시 두루마리를 소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장소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책을 보관하는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버가모, 즉 페르가몬 다음가는 로마 제국시대의 3대 도서관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백 년 전쯤에 오스트리아 고고학자들이 도서관 입구 계단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타르티아 제단이었고요. 아름다운 구조물들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가 자랑하는 예술사 박물관의 에베소 회랑 혹은 에베소 박물관이라는 곳에 전체 40여 미터 길이의 로마 군인들과 페르시아 군인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서관 오른쪽으로는 세 개 아치의 문이 있습니다. 대략 문 위에 마제우스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요. 또 그 안쪽 옆에는 미트리다테스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시민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은 두 명이 에베소에 돈을 내서 아름다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세 개 아치를 세웠습니다. 켈수스 도서관에서 아치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탁 트인 넓은 곳에 사방으로 회랑이 있고요. 회랑 안쪽으로 여러 상점들이 차곡차곡 줄지어 있어서 보통 우리 아래쪽 아고라, 아래쪽 시장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대극장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 시대 극장 중에서 수용 인원 규모로 가장 큰 극장이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습니다. 전체 3층으로 된 객석이 있고 이곳에 인원이 꽉 찼을 때에 최대 수용 인원이 25,000명입니다. 마이크 없었던 시절에 25,000석을 앞에 두고 이곳에서 연극 공연이 육성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이곳에서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판매한 사람들이 바울의 우상 숭배 금지 설교 때문에 신전 모형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두 제자를 이곳에 체포해서 이곳에 재판받았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극장에서 바라보면요, 극장 앞쪽으로 큰 대로가 보이고 그 대로를 항구 대로라고 그랬고 언덕 아래쪽에 하얀 색깔의 부분이 에베소 항구입니다. 아쉽게도 에베소 근처를 흐르는 카이코스 강의 퇴적 작용 때문에 서기 2세기부터 항구가 점점 퇴적물에 막혀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도시는 내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비잔틴 시대의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기존의 길쭉한 뮤세이온 로마 시대 건물을 교회당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긴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동쪽으로 두 개의 반원 형태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중 제단이 있는 독특한 형태의 비잔틴 기념교회가 완성됐습니다. 특별히 서기 431년에 이곳에서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공의회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모였던 주교들은 성모 마리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인성을 강조했던 네스토리우스파가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의 마리아 교회였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서 여생을 마쳤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마리아 영면교회가 시온산이 있고요. 하지만 후대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회당의 이름을 성모 마리아 교회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에베소가 또한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지가 됐습니다. 에베소에 오늘날 셀축이라는 성체가 있습니다. 즉 11세기 셀축 투르크 사람들이 언덕 위에 성체를 만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성문처럼 들어가는 곳에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요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고, 그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의 무덤 위에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념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서기 4세기 기독교 시대가 되었을 때에 본격적인 기념교회가 만들어졌고 5세기, 6세기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한교회에는 상당히 아름답고 웅장한 팔각형 형태의 세례장소 바프티스테리움이 있습니다. 비록 복구를 했지만 바닥에 정교하게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요. 한가운데 위에서 보면 십자 형태로 해서 세례받는 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까지 물속에 잠기는 세례 장소가 교회당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독일 북서부 지방의 조그만한 도시 딜멘스도원의 수녀였던 카탈린 엠멀리히가 환상 중에 에베소 유적지 근처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여생을 보냈다는 집터를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에베소 유적지에서 한 7km 거리에 거의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담한 석조 건물이 지난 1891년에 발견됐습니다. 6세기 비잔틴 시대 건물이지만 기촌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수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3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하죠. 아름다운 골짜기의 가톨릭 성지 성모 마리아의 집이 에베소의 또 하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